상승이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아서 헤이즈가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비트가 가면 알트가 가고 그다음에 비트 가고 알트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비트 시그널 이외에 도리포폴 안에 있는 알트들에 대한 상승 시그널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진짜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 비트도 쉬운 건 아니에요. 비트도 쉬운 건 아닌데 지금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쯤에 그래도 좀 한 5천은 넘어줘야지 좀 그림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서 헤이즈가 얘기한 그런 형태로 가요. 항상 비트나 이더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아니면 비트가 올라간 다음에 한 뭐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에서 횡보치고 약간 빠지면서 알트가 막 올라가는 요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요런 경우가 항상 있었거든요. 17년도도 그렇고 18년도도 그렇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는 몰라요. 결국 그 패턴도 이제 순환 펌핑 형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던 메이저 이런 거 제일 나중막에 뭐 리플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알트까지 시그널 다 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충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금씩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알트들이 예, 펌핑 친다고 했었을 때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시면 돼요. 뭐 5%든 뭐 10%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한 20일 정도 이 정도로다가 좀 나눠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가 가고 나중에 뭐 스텔라 뭐 이런 게 또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기다렸다가 쭉 올라왔었을 때 많이 올랐네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은 그때 조금 빠졌다가 한 번 더 오르거든요. 거의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도 패턴이 거의 그래프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약간씩 이렇게 참고들 하시면서 예, 부분별로 이렇게 조금 정리하시면은 어, 좋게 정리될 것 같아요. 어깨부터 머리에서 또 어깨까지 이렇게 정리되는 이런 패턴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뭐 요 타임이다 이런 거는 예, 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뭐 세력들이 정리한다고 했었을 때 그 21년도 말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월 달에 그 약간 쌍봉 형태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뒷부분에 그 부분이 좀 흐지부지하게 이상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뭐 그걸 뭐 3파로 봐야 된다, 뭐 5파로 해야 된다 이렇게 차트 보는 분들도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력들도 그때 뭔 일이 터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정리를 확실한 거는 정리를 깔끔하게 못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될지는 뭐 100% 제가 또 장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이때 그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이때부터는 조금씩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그때 예, 조금씩 나눠서 예, 정리하시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 오늘 그 파트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네요. 3대 부장님 나오세요. 대 부장님 맞으세요? 3대 부장님? 아, 마이크 잠깐만요. 마이크 켜주세요. 제가 요청 드렸는데,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안 켜지는데? 그러면, 다른, 됐어요. 네, 네, 됐어요. 들리시죠? 우와, 와, 저기서 방송하고 싶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기서 제, 방송하고 싶다. 제가 요번에 미더맵
PR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음, PR로 941생으로 됐는데, 예. 예, PR에서 제가 파티용품으로 장식을 하겠다. 그리고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해서 조금 빠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 예. 이렇게 좋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 한 19일은 운동을 했거든요. 예. 빠져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빠져 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어, 제가 오늘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앞에서 스마트링님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스마트링님은 알트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전반적인 코인을 봤을 때 들어가신 시점이 다 다르지만 이제 대부분이 어, 저기 한 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들어오시면은 비트가 한 5,000대 그때 들어오셨을 텐데, 뭐 시기야 뭐 이렇게 들쑥날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 방송을 봤을 때는 도리님께서 상승 기간을 40일로 보고 그 안에서 일일이든 주단이든 이렇게 나눠서 분할로 매도를 계획을 해서 이제 계획을 만들어라 이렇게 방송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어느 시점이 그런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한 50일 플랜? 50일 플랜으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은 이렇게 힌트를 주실 건지 네, 이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시점은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이미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3월 말까지 얼마가 가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가 가는지 중요하고 그리고 4월 달에 지금 얼마나 올릴지 얘네가 음,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3월 달 말을 봐야 되고 일단 4월 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정리하는 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거는 그 커뮤니티 쪽에다가 해서 상황 봐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예, 50일로 따져도 지금 거의 그 안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 얘네가 지금 얼마까지 치고 올라가는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어서,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기대된다는 이유가, 음, 그런 의미였어요. 네, 조금만 감사합니다. 기다려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선대부장님 너무 예쁘네요. 고돌이 같아. 그다음, 리프리더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KTX 아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제가 일단 여쭙고 싶은 거는 리플 상승, 뭐, 시나리오나 시그널 같은 건데요. 물론 뭐 이렇게 당연히 정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또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또 나중에 방송하시는데 또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도리님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이게 워낙 어렵잖아요, 애플이. 그리고 뭐 예측을 하더라도 다들 어느 정도 뭐 시나리오는 알고 있지만 또 그대로 또 당연히 안 해줄 게 뻔하고 들어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어떤 생각을 좀 가지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일단 소송이죠. 약식 판결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뭐 1, 2개월 더 연장됐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근데 또 승소 패소에 따라서 누가 됐든지 간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소송 관련된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송 관련된 거랑 연계됐을 수도 있는데, 조님께서 얼마 전에 이제 방송할 때, 이게 리플을 소송을 안 끝내고 계속 연기시키는 이유가,
이 크립토 시장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이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일벌을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그 규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들이 어느 정도 어떤 기반을 좀 마련했을 때쯤에 이게 좀 상승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뭐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그거가 좀 여쭙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좀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은행들이 또 이렇게 계속 부도를 맞고 있잖아요. 은행들 부도를 맞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리플이 이제 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국 부채 해결용으로 이거를 미 정부에서 이제 연준에 해당하는 뭐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관리한다든지 그러니까 미국 부채 해결용으로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미국 은행이 지금 부도가 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연쇄 부도도 가든지 아니면 확대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이런 거 있는 건지 이게 세 번째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얼마 안 남은 IS 2002 원래는 22년 10월이었죠. 근데 늦춰져서 이번 3월인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시점도 25년에서 26년으로 좀 늦춰졌고 근데 이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IS-200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리플 가격이 최종적으로 한번 어떤 이렇게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이게 한 번에 가격을 정해서 올린다든지 이게 이제 IS-200의 마지막 끄트머리쯤 올리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작은 이미 나라나 각 시스템별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좀 시작인데 이런 한 4가지 소송, 규제 법안 관련 그리고 미국 이제 은행 부도랑 부채 해결용 그리고 패드나우 등 IS-200이 이렇게 4가지 정도 되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좀 리플이 좀 움직일 수 있을지 그냥 개인적인 그냥 타견을 좀 보여주시면 지금 말씀 주신 게 이게 진짜 다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하나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 연관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규제를 얘네를 갖다가 어떻게 딱 규정하는 순간 나머지 코인들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서도 이야기하기 상당히 껄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1차적으로 이게 소송 관련해서 얘네가 진짜 미친 척하고 대박을 터뜨리려면 그러니까 2가지 있는 거죠. 현물 ETF도 있을 수 있어요. 현물 ETF도 4월장에 뭐 상승 재료로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리플도 뭐 좋게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송 관련돼 가지고 이걸 아마 6월 달쯤에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쓴다고 해도 그냥 바로 뭐 호재로 쓸 것 같진 않고 악재 한번 던져주고 호재로 한번 쓰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한 번 더 이게 좀 2번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도천지님들 자료 쪽에는 이미 이제 이야기가 다 이야기를 드린 건데 BIS 쪽에서 좀 내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은행들 밑에 쪽에서 자꾸 반발이 있어갖고 얘네들이 그 시총에서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뭐 한 2% 정도를 갖다 해놨는데 얘네들이 5%를 원해요. 은행들이 이것 때문에 뭐 반발도 있고 막 이렇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발목을 잡으면 어떡하냐 암호화폐 쪽 이러다가 밀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의견이 지금 반으로 좀 나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CBDC를 빨리 내놓거나 뭐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그 CBDC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도 기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은행들이 그렇게 준비가 됐느냐 했었을 때 아니거든요. 그러면 CBDC를 한다고 만약에 했었을 때, 민다고 했었을 때, 이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리플하고 지금 스텔라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예, 기술을 채택한다고 그러면은 리플하고 스텔라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은행이 지금. BIS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마 지금 얘네들이 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요번에 이제 펌핑 시키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암호화폐 안 하고 싶어도 지금 암호화폐를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게 CBDC고, CBDC가 나오려면 암호화폐 관련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대려면 그게 리플하고 스텔라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 타이밍은 지금 점점 가까워오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빠르면은 한 6월 달, 늦어도 한 10월 달, 뭐 요쯤으로는 예,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지금 그런 걸 갖다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의 이 정책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포지션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요거는 좀 뭐 시간을 더 길게 본다고 해도 이제 거의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 있으신 게 있을까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죄송한데 시간을 늘려서 죄송한데 좀 연계해가지고 오늘도 그 3%에 나온 어떤 그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분은 계속 이제 20년부터 이제 경제 하락 쪽으로 계속 매틱을 걸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었고 안티도 많지만 그래서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은행들 부도 나는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고 또 앞으로 그 사람은 뭐 향후 전망 어떻게 보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게 이제 고용 실업률하고 그거 한두 개까지밖에 없는데 대선 관련해서 지금 6월 이미 이제 목에 다 찼다라는 거죠.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 차서 6월 뭐 대출 상환해주고 애들 학자금 뭐 인장해주고 했던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되고 소비 여력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형국으로 뭐 6월 이후에 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역사는 반복됐듯이 대선과 또 맞물려 있어서 정부 재무부에서는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던지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소금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연말쯤이나 이렇게 해서 대선 그 시점과 더불어서 이걸 계속 막던 게 더 위기가 더 눈덩이처럼 더 커진 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연말이나 어느 정도 그때 가면은 터질 거다. 그래서 자기는 하락에 배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점하고도 저희 코인하고도 어떤 좀 관계가 있을지. 그게 그 경기 침체나 이 빠지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드러난 거고, 그 직원들 다 엄청나게 지금 잘라내고 있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좀 큰 대기업 같은 데서 지금 자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IT 기업도 그렇고 지금 벌써 1년 전에 다 움직였거든요. 그게 다 준비되어 있던 거고 지금 진행되는 거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급 준비율을 갖다가 25bp를 떨궜어요. 이번에 양회 거치면서 그 얘기 나왔는데, 이게 거의 이제 95조 원이니까 거의 100조 정도 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216조 풀었는데, 이게 지금 2008년도 금융 위기보다 더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저 540억 뭐 달러 뭐 이렇게 풀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일본도 그 중앙은행 총재 위에다로 바뀌면 얘도 돈 풀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이제 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어수선한데, 지금 국제 정세가 이제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이게 뭐냐면 어, 다 찍어내고 지금 뭐 대안이 없어. 2008년도에 그런 양적 완화가 이게 완전 봉합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눌러왔다가 지금 코로나 거치면서 그때 또 미친 듯이 찍어내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온 건데, 이제 그 리디노미네이션 하거나 아니면 전쟁 말고는 없어요. 전쟁 말고는 없고, 지금 그 기시다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났는데, 그 양쪽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진짜 그 미국이 양쪽 다 멱살
끌어다가다가 안 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이 지금 예, 많이 안 좋아요. 진짜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인을 좀 예, 해서 돈을 좀 현금화 시키면 예,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좀 여행도 좋은 데 다니시고 가족분들하고 예, 그렇게 대한 상황이라서 지금 국제 정세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중국도 썩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뭐 미국이 뭐 한국이랑 뭐 일본을 갖다 대리전을 시킬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바이든이나 시진핑으로 입장 봤었을 때 뭐 둘이 이해관계도 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그 중동이나 아랍 쪽에서 이게 좀 터졌으면 이라크 쪽에서 이렇게 좀 분쟁이 터졌으면 좀 우리 그 동북아 쪽에는 좀 나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중국에서 중재를 시켜갖고 사우디하고 이라크하고 이렇게 화해하는 분위기가 돼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에 지금 예 위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고조예요 최고조. 예, 많이 심각합니다. 좀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지금 그 JP 모건 은매집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도천지 분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얘네들은 지금 피아트 머니를 거의 끝장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판으로 그냥 찍어내고 그냥 막 날림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들은 실물 은을 전 세계 은을 뭐 50% 이상 갖고 있고 금도 미국 같은 경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실물에 기반한 자산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 반미 진영 러시아나 어떻게 보면 중국에 좀 이렇게 묻는 요런 제스처도 있고 작년에 하락장을 거치면서 또 암호화폐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자신감 있게 또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예, 감사합니다. 도착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버스 타고 또 가야 돼요. 30분 정도. 예, 조심해서. 네, 감사합니다. 프리덤님, 저번 오밀 때는 선글라스 끼고 오셨는데 오늘은 마스크. 이건 다 보여주시네요. 내렸어요. 예, 네, 이번에 근데 또 버스 또 타야 돼요. 예, 조심해서 타시고. 이번에는 불장 이후에 우리들의 그 행보에 대해서 문답 시간 가져볼게요. 자유의 여신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자유의 여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에 이제 불장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어느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24년도에 다시 매집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도리 포폴 중에서 이제 코인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수량이나 종류를 조금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 코인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만약에 24년도로다가 예상을 해본다면 그때 얘네들이 뭐 더 뺀 코인도 있을 거고 덜 뺀 코인도 있을 거고 더 대중화 시킨 코인도 있을 거고 대중화 될 코인인데 아직 덜 된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지금은 예, 아직 결정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한번 예, 방송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이크 꺼야 되나요?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너무
말주변도 없고 또 소심하기도 해가지고 예. 진짜 막 그 적이 없어가지고 네임밸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자유 여수님이 왜 없어요? 네? 아니에요. 저 지금 만난 게 그냥 되게 좋기만 하고 예. 하여튼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어. 이제 내가 커버야 되겠는데? 서반지리님. 아이고. 네, 그 다음, 소박소박님. 소봉님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튕기신 것 같거든요. 네, 다른 분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머니조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안녕하세요. 꺼졌어요. 머니조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이? 오신 건가? 어떡하죠? 그럼 소봉님 하세요. 소박소박님. 소봉님? 그냥 머니조아님이 일단 먼저 하시는 걸로. 아, 소박소박님. 안녕하세요. 머니조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님 어제 난감하셨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도리님이 이제 불장이 오고, 이제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면, 유튜브 방송을 은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아니면은, 도리나티만으로 해서 회원제로 방송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 궁금해요. 제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하십니까? 하세요. 마이크 끄시고 하셔요. 예. 제가 그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방송 은퇴 계획은 없어요. 방송 은퇴 계획 없고, 그리고 지금 도리나티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커뮤니티 게시판 통해서 아니면 샤샤방이나 아니면 디디방 통해서 예, 디디방 통해 가지고 계속 예,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어느 누군가는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또 제 방송을 듣고 또 좋게 변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저도 상당히 이제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예, 지금처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변동사항은 없어요. 이제 상승장 진짜 지나고 나서 이제 막 너무 많이 돈이 벌려서 막 이러면은 뭐 제가 또 한번 조금은 더 생각해 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악 방송. 예, 감사합니다. 머니주아님. 방향성. 방향성 아, 어떤 네. 방향성이요? 앞으로 도리님 방송의 방향성? 지금 제가 그 공부하는 게 그 잠재의식이나 이런 거 뭐 명상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 반백살이 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을 이렇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명상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몸이 가벼워요. 머리도 굉장히 맑고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형님들 누나들도 이제 돈이 있으시면 뭐 별 저거 없잖아요. 걱정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걸 갖다 얻어야 되는지 이런 게 생각을 막 하실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쇼핑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사셨을 때뿐이지
진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건 이 좀 물질적인 거하고 그 부분만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좀 왠지 공허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워드리는 작업을 제가 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리님. 예, 감사합니다. 종교 만드시는 거예요? 빙고. 소장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프레티 우먼님, 맞습니다. 프리티 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또 온라인 미팅을 하니까 너무 반갑고, 부산에서 뵀던 분들은 더더욱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채팅으로만 하다가 온라인 미팅을 하니까 좀 더 가까워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온라인 미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불장 지나고 나서 언제쯤 오프라인 미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오프라인 미팅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인원은 어느 정도 인원으로 어떤 선발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꼭 가보고 싶은 일인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리님? 제가 일단 그 상승자 이 흐름이 대략 끝나는 게 아마 9월, 아마 10월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예 먼저 좀 잘 정리를 하고 뭐 연말이면 또 연말에서 또 춥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동남아에서도 할 수 있죠. 왜 그 꼭 예 그 날씨를 꼭 연한 뭐그 돈 있는데 뭔 상관이야.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예 오프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가을도 나쁘지 않고요. 가을도 나쁘지 않고 일단 저는 요번에 잘 보내야 돼요. 4월 달에 일단 잘 저기 형님들 누나들 돈이 되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 좀 2차적으로 마이크, 추가적으로 소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그래서 2차적으로 또 또 싼 가격에 조금 이렇게 해서 일부만이라도 그거 부분도 크게 욕심 안 내고 그 부분에도 또 수익 조금 더 나게끔 해드린 이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은 그 부분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프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해야 돼. 일단 해야 돼요. 일단 형님 누나들 일단 돈을 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불장 먼저가. 소장님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소장님, 이제 마이크 켜시고요. 저기, 화면 멈추셨다고 하니까, 그럼 또 다음 번도, 우리 그, 연상 큰 양돌, 대거루머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도리님 두 번째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네. 좀 전에 그 프리티 우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프 미드업 좀 더 두고 보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부산 오셨다 가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좀 힘을 받았거든요. 또 나티님들 보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정기 모임을 좀 하면 어떨까?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예, 정기 모임. 그리고 오픈 미더블 올 12월이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별 모임을 하면 어떨지 그것도 좀 도리님의 의중도 좀 궁금하고 예, 예, 예. 그 이제 오픈 미드업을 하고 나면 나티들과의 교류는 지금처럼 아예 안 되는 건지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그것도 좀 허용 범위도 좀 궁금해요. 아, 그 부분은 지금도 저도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상승장이 되고 나면 저도 솔직히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나티님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코인이 이게 있고 이게 재산이 있으면 예. 진짜 뭐 지인이 됐던 뭐 예, 안 좋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에서도 또 소문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뭐 차가 바뀌든 뭐 집이 바뀌든 아니면 백이 바뀌든 바뀔 거 아니에요. 돈만 돈만 그냥 통장에다 넣어두고 계시진 않을 거야. 어떻게든 그게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뭐 외식을 뭐 한 번 할 거를 뭐 두 번 하던 뭐 세 번 할 거 하던 뭐 아니면 동네에서 할 거를 뭐 신라 호텔을 갔다 오시든 뭐 하여튼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 형님들 누나들 그 소문이 암만 안 난다 그래도 주변에서 그 친한 친구가 벌써 알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인스타 사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굉장히 그게 고민인 게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지금 딴 데로 좀 보안이 조금 좋은 데로 좀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는 이게 좀 돈이 이제 생기면은 이제 좀 쓸데없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불필요한 거. 전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예, 뭐 누가 나한테 뭐 이러겠어 이랬는데 이제 전에도 이제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은 뭐 캐시로다가 이렇게 뭐 2, 300만 원에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은 예, 겁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 심각해요. 심각한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한 번씩은 다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저는 소량밖에 없어서 괜찮습니다. 주변 분들이 이게 소량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량만 갖고 계시는 나티님들하고 만남을 아, 그래서 이제 나티님들하고 이제 만나는 것도 그것도 좀 진지하게 좀 그것도 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수량 있잖아. 수량 뭐 인증? 예. 그걸 뭐 누구를 구분 지려는 그런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비트를 갖고 계신다면은 1비트 갖고 있는 걸 갖다 뭐 1사토시든 2사토시든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1비트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나티님들을 그 비슷한 분들끼리 이렇게 좀 모일 수 있게끔 하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 영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다들 한 번씩 겪으셨겠지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제가 막으려고 했던 그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 좋은 분들만 모일 수 있게끔 계속 그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분들만 이렇게 좀 예, 모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부산 미덕 때 그 행복발전소님 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나티 분들도 계셨지만 좀 많은 공부 아닌 공부 그리고 또 가까이서 또 접해 도리님 방송하고 다르게 또 직접 또 말씀해 주시니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좀 지부별로 지부별로 모이는 것도 나쁘지 나쁘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네,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짧게 저도 얘기해도 돼요? 도리님 말씀이 전 너무 이해되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또 한편에서는 꽤나 이제,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참 그래요. 도리님 생각을 정말 몇백 프로 이해하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이제 외부인들하고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기다리 주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만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동시에 좀 외롭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소봉님 오셨어요? 그러면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네. 안 오셨어요. 그냥 대혜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뭐 저 그냥 이렇게 훌떡 잼잼하고 넘어갔네요, 저는. 저 이렇게 스카포 한번 해봤어요. 송님 예, 안 했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금 앞에랑 자꾸 이렇게 살짝 겹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재벌 부모님 얘기하면서 요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음, 저희가 이제 뭐 4월달 미니 불장 보면서 도리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한 9월까지, 10월까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저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떡상해서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우리 막 말로는 막 포르쉐를 사네, 틀니를 사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뭐 누가 보면은 어디서 뭐 로또가 당첨됐나? 뭐 코인 했나? 뭐 주식해갖고 뭐 테슬라 샀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뭐 지금 막 이렇게 들떠갖고 차 사고 뭐 사고 이거보다는 사실은 우리 안전이 더 중요하고 가족들의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뭐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봤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부자 되는 거, 이렇게 막 코인이 올라가지고, 그랬을 때 막 주변에 그 무시무시한 하이에나들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이렇게 거절도 잘 못하고, 뭐 생긴 큰일 거는 조금 나요. 쌀쌀하게 생겼는데, 못하기 거절하셔야 돼요. 때문에 요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돼요. 그 거절이 익숙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연습을 하시든지, 진짜 힘들어, 거절이. 안 그러면은 그 음. 미국에서도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100번을 일부러 거절당하기 위해 가지고 샵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햄버거를 갖다가 시켰는데 리필이 되느냐 이런 걸 갖다 묻고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일부러 거절당하려고 막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진짜로 필요해요. 거절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책에서 읽은 건데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정말 미안한데 나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 내가 사정이 이만하니 못하겠다 미안하다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예,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는 그 친구분하고 부탁했었던 분한테 그걸 갖다 넘기는 거잖아요, 공을. 일단 내 입장은 그렇다라고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막 안 돼갖고 너무 안 되는 상황이 이러면은 어느 정도 도와주는 그런 거는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게 내가 빌려주고 내가 속을 썩고 내 가족의 안위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노하셔야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친인척분들이 어 스피커 볼륨을 줄여주시면 재미재미는 스피커 볼륨을 저요? 줄여주시면 저요? 예. 스피커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돈을 이쪽 저쪽 많이 뜯겨보고 또 이게 또 삼촌들이 또 사고를 많이 치고 막 하셔가지고 예. 저는 그런 빚도 많이 갚아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잘 돼도 뭐 돈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단 한 명도. 이미 다
예, 이렇게 사고를 주변에서 다 쳐줘 주셔갖고, 예, 어찌 보면 다행인데, 형님들 누나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들이 왜 뭐 피도 눈물로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게 만드는 게 맞거든요. 주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고, 그런 질문이 오고 그런 뭐 요구가 왔었을 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대답을 하시기는 싫겠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하시든지 거울을 보시고, 아니면 뭐 배우자나 자녀분들, 예, 이렇게 하셔갖고 연습하셔도 그런 이야기는 좀 익숙해지게끔, 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나도 뭐 상황이 이만저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예, 한번 그거는 레파토리를 짜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 이래저래 이야기 사정 다 봐주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미 그건 사고거든요. 그거는 그거 친구든 친척이든 그거는 이제 선 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매정하게 돼서 어,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는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매몰차게 하는 그런 게 아닌 그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다소 뭐 금액이 적더라도, 막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뭐 사정이 뭐 이만저만해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이거라도 필요하면 네가 쓸래라고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돈 버는 것도 괜찮은데 관리하는 게, 예,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돈을 벌면서 주변 분들이 떠나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밥 사주고 뭐 이러는데도 뭐 떠나간다 그러면은 뭐 친구도 아니고 사귈 필요도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친구가 잘 돼서 배 아파갖고 못 나타나는 경우는 있어도 밥 사주는데 못 찾아가는 이런 경우는, 예,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은 좀 편안하게 하시고, 일단 내가 속 안 썩고 내 가족, 내 가정을 지키는데 조금, 예, 주안점을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좋을 것 같은 말씀. 사범님 오셨나요? 왔어? 사범님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사범님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예, 안녕하세요. 주변 이웃들도 자꾸 컴퓨터 꺼져가지고 이번에 새 컴퓨터로 했는데도 멈췄어요. 괜찮아요. 말소리 들려요. 어, 예. 저의 질문은 고리님, 불장이 오게 되면 방송을 계속 하실 예정이신지, 네? 예. 말씀이 잘 예, 잘 들리세요? 들립니다. 예. 살짝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불장이 오고 난 후 도리님 방송을 계속 하실 것인지 예, 예, 예. 궁금하고요. 계속할 예정입니다. 휴식 기간 가지시는지 궁금했어요. 방송은 계속할 예정이고, 이상입니다. 휴식은 조금 쉬더라도 녹방 뭐 1개 정도, 뭐 2개 정도, 뭐 이 정도 질문 생각하고 있고요. 끝났는데요. 예, 예. 그래서 방송은, 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야기 들리세요? 네. 예. 방송 계속 감사합니다. 해주시는지 아니면
소장님 자꾸 끊겨가지고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유, 도리님 방송 없으면 우리 어떻게 감사합니다. 심심해서. 너무 허전할 것 같아. 도리님 만약에 예. 나중에 그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더 이상 이거 하고 싶지도 않다 이러시면 여행 다니면서 그 모습 보여주고 그러세요. 예.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우리 짧은 질문이 것 끝났어요. 같은데 쉬는 시간이에요 지금. 송님 순서가. 정신 차리시고요. 송님 마이크 키시고요. 4번까지 다 하고 쉬는 시간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다들 화장실 급하세요? 화장실 급하신 분들 손 드세요, 그러면. 아, 안 급하시대요. 그, 우리 상향님이 급하신데, 우리 상향님 차례야. 못 가. 다음 테마는 이제 우리 그 커뮤니티 관련 질문을 도리님께 이제 여쭤보는 시간이에요. 향근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향긋입니다. 제 예, 목소리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저 우선 온라인 미팅 참여하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제가 도리님께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못 참지 샤샤방 혜택으로 이제 첫 진행하는데 그 이후에도 네?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아, 네네. 그 이후에도 활발하게 진행되는지와 앞으로 이제 상품 계획에 대해서 도리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샵이 예, 계속 그 돌릴 생각이에요. 그 굿즈 같은 경우도 계속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디자인이나 이런 작업이 손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는 상품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더욱 그 송님을 채찍질해서 예, 모든 더 많은 굿즈를 갖다가 뽑아낼 수 있도록 채찍을 선물해 주시면 도리님 말 믿으세요? 도리님은 지금 개구라를 치고 계십니다. 아유, 왜 나한테 무슨 떠넘기고 말씀이십니까? 난리야. 아니, 굿즈를 또라이네. 많이 생산을 해주세요. 다음 굿즈가 채찍이라고요? 아니, 돈을 내시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 콩콩 보낼 때 쓰는 채찍인가요? 누구예요, 채찍이랑 얘기하는? 아니, 왜 나한테 떠넘기지? 그래서 요 샤샤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도리님. 도리님 아니, 몰퇴를 안 하시잖아. 향근님이 다음 굿즈로 채찍을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예. 상근님은 쓰실 때가 있지. 상근님은 채찍 쓰실 때가 있죠. 근데 저는 뭐, 네, 괜찮습니다. 도리님이 지갑만 부시면 왜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하셔. 예? 네? 서번지리님 나와주세요. 네. 두 분 보는 게 더 재밌다. 그 다음 이제 위맨님. 안녕하세요. 위맷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도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이 원래는 정규방이랑 샤샤방 그리고 뭐 디디방 관련돼서 그 방들에 대한 목적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정규방에서 항상 좀 강조했었던 부분이 보안이잖아요. 근데 이 오프 미덕도 제가 예전에 그 글 올리신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샤롱님이나 아니면 다른 좀 운영진 분들이 진짜 작정하고 저희한테 사기를 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만약에
제가 샤롱님이 사기친다는 게 아니고 샤롱님 아이디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오프 미더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번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 갑자기 이제 납치 사건이라던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샤사방이 1차 걸음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안정성 있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거였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얼굴 본다고 해서 이제 또 실제에서 만나기 또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불장이 오고 나면 정규방에서도 분명히 이제 좀 그런 목적을 갖고 여기에 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먹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또 이벤트를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실한 보안이 있는 방을 점점 더 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좀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 방에 들어오기 위한 좀 구체적인 명시가 좀 있어야 또 샤샤분들도 그 위에 방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정규방들 중에서도 샤샤방에 올라오는 그 열정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기준이 이제는 좀 잡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맞아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진짜로.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진짜 목적을,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 때문에, 이벤트로다가 그 나티님들의 이런 열정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걸 갖다 체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거를 갖다 진짜 더 열심히 해갖고 들어오는 목적으로 진짜 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있었고, 그 전에 정규방에서도 좋은 자료 같은 거를 갖다 올리면서, 이렇게 좀 그런 의도로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막 봉사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라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괜찮은 분도 있어요. 진짜 특별하게 직업이 없고, 코인이 좋아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아닌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 그런 분들 있으면은 오히려 더 경계하고 아예 그런 분들을 일부러 내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저도 더 신경을 좀 쓰도록 할게요. 이게 심각해요, 진짜로. 형님들도 이제 딴 데서 이제 얘기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예, 좋아요. 좋은데, 이제 또 진행되는 게 이제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제 돈이 있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다음 투자처를 또 생각하게 돼요. 투자로 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 놀리는 거를 갖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 계속 뭐 벌어서 딴 데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 지금 오픈 미드업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 한 분 때문에 나머지 분위기를 갖다 다 망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또 막을 수도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이게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서반 대리님. 끝나시는 겁니까? 예. 네. 저희 제가 맡은 파트는 다 끝났습니다. 매끄럽게 진행 못해서 죄송합니다. 짱님. 아주 훌륭한 진행이셨습니다, 서반 대리님. 상상이사님. 상상이사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번. 상상이사님. 들릴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상이사입니다. 일하시는 중이세요? 아니요.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고 자기 PR로 여기 오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1차 온미대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참여했을 때랑 그다음 그때 미팅 때 참여했었던 분들 다시 뵙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채팅방에도 한번 남겼었는데
제가 한 회사에 한 10년 정도를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근무를 정말 열심히 하기도 하고 좀 열정도 있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진급도 남들보다는 빨리 하고 인정도 빨리 받았어요. 근데 딱 10년 차에 조금 직장 생활이 엄청 힘들어져가지고 1월 달부터는 좀 병원을 다니면서 좀 치료도 받고 있고 안정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라틴님들의 이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되게 밝은 똥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부산에서 봤을 때에도 잘 보셨습니다. 저는 되게 열정적이고 외향적이고 되게 사람들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 힘든 일들이 회사에서 있어가지고 코인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자꾸 코인이 너의 그런 힘듦을 유발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다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 근데 라틴님들 덕분에 그러니까 구리님하고 쫑님하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덕분에 그리고 제가 한번 좀 우울하다고 남겼었는데 쫑님이 그런 거에 우울할 때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내서 다시 이제 회사에도 돌아오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 부자인 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집 팔고 투자한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집 팔고 투자를 했고 이제 모든 뭐 월급 같은 것들도 다 계속 이제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뭐 그런 거에는 이제 전혀 의심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마트님들 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인생이 있어서 좀 이런 방송, 도리님 방송하고 또 제가 눈에 말씀드렸듯이 도리님 방송은 이런 코인 투자뿐만 아니고 제 업무에도 되게 직결되게 제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 한 3년 정도 가까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 생활도 하고 3살짜리 아기도 키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할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는 일은 시작을 안 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도리마트를 운영하고 도리도리를 이제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진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 또 좀 저희는 또 젊은 축에 또 속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 할 일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항상 나트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눈물이 나올 것 같지만 진짜 너무너무 다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꼭 오프라인에서 뵙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미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상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낄 뻔했네요. 지금 그 스마트르님 모델님 오신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애기 맞죠? 네, 첫째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 오늘 나오고 싶다고 옆에 앉았어요. 굿즈에서 많이 보고 있어. 공식 모델. 맞아. 부자 아빠 둬서 좋겠다. 아빠가 부자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번 순서는 우리 필수타임, 그죠? 네. 아유, 버벅대서 죄송합니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편하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진행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다음번에도 아나운서 하시. 그러면 지금 5분 쉬시고,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타임이랑 이제 수다 타임 조금 가지는 걸로 할게요. 쉬고 오세요, 5분 동안. 편하게 얘기하실 분들 얘기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예, 이야기하시고 쉬는 싶으신 시간 분들 마이크 동안에는. 켜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네, 18분까지 돌아오시면 돼요. 11시 18분. 조롱이님 잘 다녀오셨어요? 호랑이님 너무 늦으셨네? 짜든 송님 안녕. 어서 오십시오. 송님 안녕. 님, 안녕. 도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있는데 뭘 또 보고 싶어. 도리님 빨리 오프해 주세요. 오프. 맞아요. 오프해 주세요. 오프. 선샤인님 반가웠어요. 오프. 날짜를 지정해 달라. 도리님 4월 말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4월 말에나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전에는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날짜가 애매모호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이 일단 골라야죠. 4월 말에는 핵심 확실히 주세요. 오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초가 되면 아마 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같이 생각해봐요. 아니요, 이거는 도리님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님, 그 모든 온미 참가하신 분들 다 염원을 담아가지고 오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프 가입시다. 네, 오프를 제가 참가해 보니까 예. 사람들 그 생각 자체도 그렇고 기본 생각도 많이 가지시고요. 그래도 만나는 그 자체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온미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오픈은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운영진들 참가한 가운데 오픈은 진행해도 안 괜찮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미도 이게 온라인 미덥도 그냥 보면 좋지만 이 설레임이 몇 날 며칠 계속 가지만 실제로 봤을 때 그 받아오는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진짜 뭐 자주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뭐 1년에 2번 또는 4번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면 정말 어디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번에 진짜 부산에서 어렵게 갔지만 돌아올 때는 정말 제가 어떻게 날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그 행사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모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거기 가 있어가지고 정신 이탈해가지고 계속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 받아오는 그 에너지가 어마무시해요. 진짜 실제로 도리님이랑 송님을 보고 오고 주변에 이제 다른 선배님들의 말을 듣고 오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저도 강추합니다. 원합니다. 오프 미더비 진짜 좋았어요. 저도 그때 뵀던 게 거의 막 꿈 같아요. 지금도 그때 뉴욕이님하고 다 뵀었잖아요. 그때 부산에서 뵀던 것도 정말 좋았고 그때 그 세미 미더처럼 했었을 때 그건 제가 꿈꿔왔던 거고 제가 그것도 항상 상상했던 게 있어서 그 여운도 지금 저도 있거든요. 정말 좋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답을 해주시는 걸로. 확실하게 해주시죠. 그 10월 달에 그 서각지도 않는 그 세미 미디어였지만은 마지막에 그 마무리가 잘 되었는 것 같고 또 사람들 그 헤어지면서도 다들 아쉬워하면서 헤어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지금 생생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커뮤니티에서 같은 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 서로 간에 큰 힘이 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 같은 경우는 뭐 샤샤방이나 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도리나티 행사라든가 모든 그게 있으면 엄청나게 솔직히 열정을 가지고 뛰고 싶은 사람이고요. 또 그런 오프를 통해 가지고 이 도리나티가 더 크게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번쯤은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리님한테 위험성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 제가 원한 답은 그 인정에 대한 그 동의가 아니고 구체적인 방안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늘 이래요. 네. 그래서 방이 빨리 구체적으로 돼야 오프라인도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그 맴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지금 여기 제일 멋지신 분 많잖아요, 여기. 예, 말씀도 잘하시고, 예, 지위도 높으시면서. 아니, 지금 또 말을 못 알아들으셨어. 딴소리 하잖아. 일부러 그러시는 딴소리 거 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저러세요.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씩 의도적으로 아시면 하시는 거 돼요. 맞아요. 아니, 컨셉일 수도 있어요. 아, 6년 동안 저 컨셉 하면 저거는 뭐라도 한다, 진짜. 진짜 할 수 있어. 네. 일단 그러면 19분 지금 다시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빠른 템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다 꺼주세요. 지금은 다시 마이크 다 꺼주시고 나머지 얘기는 5번 이후에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1번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1번을 띄우고 넘어간 바람에 1번 다시 돌아가서 1번은 지금 코인 관련된 궁금증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토시는 내 친구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사토시는 내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도 요번에 4회차 온라인 미드업 참가자인데요. 이번에 참석을 못하게 될까봐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어떻게 참석을 시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나라도 이제 저희 나라 그 전통 금융들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수탁 사업들을 할 거고, 언젠가는 이제 이 비트코인들도 이렇게 예금을 받아서 이자로 돌려주는 그런 시대를 맞이를 할 텐데, 그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도리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정부에서 뭐 밝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그랬든 안 그랬든 간에 국내에 있는 은행에다가 스테이킹을 맡긴다라는 그런 것들을 도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만약에 이 국내와 해외를 비교했을 때 도리님이시라면 어디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내도 좀 나눠놨기 때문에 어피트에 있는 거는 일단 이제 뭐 정부에서 요청하면 그런 거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나노 월렛에 있는 경우는 그 자체로도 거기에서도 아마 스테이킹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노 월렛에 있는 거는 뭐 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든 해외든 어디든 뭐 크게 뭐 상관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크게 상관없고, 국내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집하고 차 사시고 어느 정도 쓸 거는 이거는 꼭 그건 증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비트에서 꼭 매도하시고 그 부분도 캐시를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나노 같은 데서 카드 같은 게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을 건데 그 카드 그냥 발급 받으셔갖고 써도 되거든요. 일반적인 거는. 지금 국내에서도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해외에서도 카드 발급되는 게 있으면 그냥 코인하고 연동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신용카드를 받으면. 제플 카드도 마찬가지고. 네, 조금 자녀들에게 저희들이 증여를 다들 웬만하면 하셨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세청에 어느 정도 신고는 다 돼 있을 텐데 예예. 우리 자녀들이 국내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국내에는 이미 다 증여가 돼 있다라고 자료가 남아 있는데 나중에 국내에서 이 우리나라에서 보유 현황을 밝혀라라고 했을 경우에 이럴 때에도 혹시라도 밝혀야 되는 건지 국내에서 밝혀줘야죠. 그건 다 주시는 게 맞죠. 예, 국내에 된 부분은 그 부분은 그냥 다 예, 그대로 밝혀주시는 게 그게 맞아요. 자녀분들도 이미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밝히시는 게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저희. 그 다음에 상류사회님, 상류사회님께서 그 수량이랑 개수 빼고, 상류사회님 먼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앞전에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녹아져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도리님, 제가 이제 코인을 봤을 때 2017년 12월, 그 다음에 18년 1월, 이때가 이제 가장 상승했을 때 정고점을 그때 기준으로 놓고 항상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비트, 리플, 그 다음에 스텔라, 에이다, 트롯 이렇게 5가지를 포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는 사실 이더나 비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플하고 스텔라, 그 다음에 빅케, 이 3가지가 세 종목이 못 갔는데, 요번 상승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그 3가지가 17년 정고점을 한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좀 바꿨습니다. 네. 확률이 그러니까 비트로 그냥 이야기를 드리자면 비트가 이번에는 무조건 정고점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단 이 오퍼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끝나는 시기를 올해 9월 달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리플하고 스텔라도 분명히 뭐 법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게 분명히 해소될 거고 비케 같은 경우는 다른 포트폴리오에도 이미 다 녹아 있고 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예, 얘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지금 세 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점에 비해도 올라가는 게 맞죠. 올라가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진님하고 이 펀치맘님께서 본인이 운용하고 계시는 포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요거 짧게 경진님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겠어요? 경진님 마이크. 네, 마이크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도리포포를 한번 발표해 보겠는데요. 21년 상승장 에이다가 제일 먼저 출발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에이다 수량이 제일 작았어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채워가는데 제가 빗썸을 거래했는데 그때 업빛보다 빗썸이 에이다 가격이 조금 높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꾸 안 사져가지고 그것만 없는데 에이다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좀 있으니까 다른 것들 출발해가지고 그때 도리님께서 이제 대출 있는 사람들 일부 정리해서 그걸 정리하면 좋겠다 할 때 다행히 뒤따라가서 이제 비트랑 이더랑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1차 그런 해결을 봤는데 한 가지나 한두 가지 몰빵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자기가 몰빵한 게 상승을 안 했을 때 굉장히 힘든 마음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한두 가지 몰빵은 좀 바람직하지 않더라는 그 경험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마이너스일 때 판다거나 뭐 피 같은 그 코인을 손해보고 판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필히 작은 액수든 많은 액수든 포포를 좀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또 다시 또 돌아온다면은 그 한두 가지만 했을 때는 자기 지금 상류사회님 말씀처럼 그렇게 몇 가지 하면은 그것도 괜찮은 거는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내 지금 현실에서 내 생활이 충분히 될 때, 그럴 때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21년 장에서 일단은, 좀 좋은 가격에 일부를 정리해가지고 아파트를 샀고, 아파트 사는 걸 매도를 해서 대출 좀 정리하고, 또 이제 다른 생활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거를 이제 형제들하고 좀 했고, 그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비트 1억 넘는 거 보려고 또 욕심 부리다가 지금 아직 대출이 좀 남아 있는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다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해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그냥 투잡하면서 이제 더 채워 나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이제 도리님이 방송 때마다 이제 예를 들면 빅해 굉장히 좋다 말씀하시면 그래 오늘 이번에는 빅해가 내 사랑이야 그리고 그거 매집하고 또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스텔라 말씀하시면 그래 오늘은 스텔라야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골고루 다시 조금씩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폴에는 다 못 미치지만 분산해서 다 채워 나가다 보니까 마음도 든든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안동 가가지고 집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고 정리하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 엄청 잠도 오고 하는데요. 마음은 굉장히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또 그 지금은 무조건 덜 간 거, 상류사님 말씀처럼 덜 간 거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뭐 하여간 적고 보고 하는데도 떨려서 잘 안 되네요. 아주 좋습니다. 도리님, 숑님, 도벤저스님들, 나팀들 모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진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얘기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이펀치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펀치맘이고요. 저는 코인을 2017년도 한 7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7년, 18년도 이렇게 거치면서 너무 고점 상승장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도리님 포폴도 채우면서 또 본의 아니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이상한 코인들 좀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아쉬운 거는 2021년도에 상승장이었을 때 2017년도 연말 2018년도 1월 달에 리플이 갔던 가격, 그 다음에 그 어떤 다른 코인들의 고점들을 알다 보니까 못 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팔아야지 하면서 못 팔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대출도 좀 있고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상승장에는 꼭 팔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리님 포폴 같은 경우에는 니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한 40%, 그다음에 스텔라가 한 15%, 에이다 10%, 뭐 트론이 한 10%,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한 15%, 그다음에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는 제가 뭐 조금 신경을 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추후 매집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리플을 지금 한 5, 60% 정도 요번에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매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제 그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칩도 좀 큰 걸로 옮기고 이제 다른 그런 계획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플을 저는 제가 희망 가격이지만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갔으면 좋겠다. 이번 상승장에 너무 약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뭐 필요한 자금 및 뭐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는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이상 갔으면 같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은 저는 그냥 돈이 있으면 무조건 코인은 매수는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거를 뭐 여윳돈 갖고 사야 된다는 생각도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매수를 했다가 제가 필요하면은 마이너스라도 필요하니까 팔아서 쓰기는 쓰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쭉 숫자를 맞춰보니까 결국은 코인 숫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금액도 많이 줄고. 그래서 저는 그냥 코인은 파는 게 아니라는 도리님 말씀도 굉장히 맹신은 하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팔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2011년도 장에 못 팔았던 그 점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파는 연습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잘 파셔가지고 이번 상승장에 전부 다 좀 부자들 되시고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0% 팔고 나면 뭐 일단 비트코인하고 뭐 이더리움하고 다 매집 같이 하면서 리플도 다시 사서 모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님 차례인데요. 아이스크림님 말씀은 아마 열정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님? 아이스크림. 네. 나왔는데요. 들립니까요? 예, 들립니다. 네. 네. 제가 얘기해야 되나? 돼요? 질문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도리님 의견은, 간단히 얘기하면 저기 제가 들어온 기간이 스냅샷을 찍을 때가 2020년 12월, 12월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202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드랍을 못 받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비트로 거래소에서 좀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좀 지금 이제 스테이킹 그 돌리는 그 이제 비중을 좀 뒀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메이저 코인 그 주는 에어드랍을 보통 얘기하실 때 도리님은 이제 거의 그냥 이건 어떤지 아시죠? 하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비중을 둬도 괜찮은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비전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글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 열정하나님께서 더 전문가셔가지고, 그쵸? 예, 예. 열정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정하나님, 큐, 안녕하세요. 태극기.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띄고 제가 말씀하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또 실수를 할까봐 그래서 조금은 조금 접어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 에어드랍 관련된 커뮤니티 글을 보면 대단하지만 메이저 코인은 열정하나님, 지금 마이크가 끊겨요. 끊기세요?
안 들려요. 끊겨서 들려요. 이거 뭐가 있나? 지금 괜찮은데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거 그냥 된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쪽으로 보면은 언제 얘기를 할까? 그간에 이제 클레어 형들하고 컴퓨터랑 멀어지니까 마이크가 안 들려요. 마이크랑 가까이 내면 안 됩니까? 여기? 잘 안 들리네. 어떡하지? 여기 안 들리는데? 끊겨서 들려요. 끊겨서. 아니, 볼륨을 한번 줄여보실래요? 볼륨이요? 네. 스피커 볼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들리게 이제 예, 아까보다 나아요. 돌려야 돼. 이제 어때요? 하울링 나왔나 봐요. 네,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걸 응. 볼륨을 낮게 놔서. 네, 잠깐만요. 그 커뮤니티 얘기를 같이 이번에 끊긴 거 했을 때, 플레이 같은 경우에 제가 커뮤니티에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거나 하진 않는데, 내용을 그 당시에 플레이하는 가장 당시의 내용을 보면, 이게, 상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부터 시작을 해서, 수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그 커뮤니티에 후원을 필요한 오만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공장 될 때 펌핑을 하니까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 있어요. 제가 그 커뮤니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만이 그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우리가 절반해가지고 그 비트코인으로 하루가 되는 비트코인가 있죠. 그것도 에어드랍 코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서 또 에어드랍에 대한 액팅 코인이 있죠. 아니면 왜 자꾸 우리 비트코인이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 너무 귀여우신데. 이거. 말이 끊겨요. 왜 자꾸 끊기네? 몸을 저쪽 하나 숙여보실래요? 몸을? 바이러스가 보이는구나. 깔끔하게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막 울리고 막 그러는데. 이게 핸드폰 중간에 끼워가지고 하고 있는 거라 많이 끊깁니까? 이게 막 울려요, 그냥. 이어폰 빼면 안 돼요? 빼면은 마이크를 넣다고 그렇게 끊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들리세요? 잘 들리고. 예? 지금 들리세요? 네. 안 들리죠? 들리는데. 네. 네. 지금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그냥 말씀하시는 게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이크 꺼지셨나요? 지금 꽂았다 다시 뺐거든요. 지금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들려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네, 그 에어드랍 코인도 아마 개당 한 1,000만 개 정도로 해서 아마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에어드랍 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잘 들리시죠? 진짜로? 네네네. 일반 우리 도리안티 분들 말고 타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처럼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아까 뭐 그 CBDC 말씀도 하셨고, 그 CBDC의 대표적인 망이 다들 아시다시피 리플이랑 스텔라입니다. 그죠? 그러면 리플과 스텔라에서 에어드랍 된 코인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송버드, 그리고 최근에 플레어, 그리고 송버드를 통해서 지금 플레이업 하면서 돌리고 있는 송버드 그 파이낸스 토큰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코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CBDC도 리플이랑 스텔라 망해서 많이들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법정 통화로 해서 지금 현재는 뭐 돌아가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 같은. 그 CBDC 자체가 하나의 디지털 돈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금융이거든요. 그러면 금융이라는 파트에는 여러 분야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주식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뭐 자산들, 그러니까 금융 자산들이 많잖아요. 그 쓰임새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리플 망을 쓰고 있지만 그 쓰임새를 금융권 쪽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에어드랍 된 코인들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송버드 플레어 그리고 송버드 파이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금 현재는 CBDC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지는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CBDC가 대중화가 되고 블록체인이 대중화가 되는 시점이 되면 지금 현재 리플 관련해서 에어드랍 받았던 코인들하고 지금 스텔라 관련된 아쿠아 코인들이 다른 여러 금융권 쪽에서, 그러니까 금융의 다양한 그 분야에서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에어드랍 된 코인들이. 물론 비트코인도 역시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뭐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물론 뭐 비트가 대장주이긴 하지만 비트가 독점적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비트 뭐 몇 프로, 리플 몇 프로, 그리고 스텔라 몇 프로. 그 안에서 이제 뭐 메이저 코인에서 파생된 에어드랍된 코인들의 쓰임새가 시간이 지나면서 블록체인이 대중화되면서 분명히 쓰일 때가 온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송버드 파이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총 발행량이 11,000개밖에 안 됩니다. 11,000개예요. 근데 그러니까 송버드 파이낸스 토큰이 상장된,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던 거래소였는데 어제 한번 찾아봤더니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당 거래소의 단가가 780불 정도 되더라고요. 개당 780불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냥 9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 돈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량이 11,000개밖에 안 돼요. 그 스핀 코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에어드랍 받으신 걸로 해서 플레이업하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는 이제 클레임을 걸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플레이업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들의 파생된 그 에어드랍 코인들이 원래 CBDC에서 쓸 수도 있다면 지금 현재 NFT에 특화된 에어드랍 코인들도 또 있습니다.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에도 활용이 되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에어드랍된 코인들이 아닌 지금 아예 NFT나 메타버스에 특화된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코인들하고 향후에 대중화됐을 적에 리플이나 스텔라망, 그리고 뭐 XEC 같은 비트코인 캐시를 통해서 나온 에어드랍 코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을 잘 할 수 있고 빠르고 할 수 있는 코인들은 물론 특화된 코인들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XRP나 리플이나 스텔라 망을 쓰고 있는 특화된 코인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가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에어드랍 받은 코인들은 물론 뭐 공짜로 받으셨지만 꾸준히 스테이킹 하시고 그다음에 뭐 리워드 받으셔가지고 또 복리 형식으로 해서 꾸준히 받으셔가지고
장기간으로 보시면은요, 충분히 메이저 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주인 메이저 코인만큼의 가치는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보실 코인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만들어진 코인들이라는 거예요. 에어드랍 코인들이. 메이저에서 파생된 에어드랍 코인들은 이미 향후에 뭘 할 것인지 다 만들어진 상황에, 그러니까 계획이 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코인들이기 때문에 잘, 스테이킹 잘 하시고,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복리 형식으로 매주 2번이니까요. 잘 모아가시면, 모아가시면 나중에 덕을 좀 많이 보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리님만큼의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메이저 코인에서 파생된 코인들은 잘 모아가시면, 그리고 잘 재밌잖아요. 매주 일주일에 2번 플레이어 에어드랍 받는 것도 클레임 걸어주는 것도 재밌고, 송보드 같은 경우에도 다른 FTS 쪽에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플랫폼 쪽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PN 토큰의 가치를 저는 봤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그것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거 돌리는 재미로 지내고 있고요. 돌리는 포폴이야 저 역시 다 맞히지 못했습니다. 제 기준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웬만큼 포트폴리오는 도리님 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일단 하고는 있고요. 저도 장포에는 이제 정리는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5번째, 4번째 미덕들, 반가운, 자주 뵀던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셨던 분들도 계신데, 너무 반갑고, 오늘 또 도리님의 또 다른 또 진면목을 또 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리세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본모스님, 다음 분은 본모스님이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사실 이 질문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아닌데요. 21년도 제가 가장 무서워했던 피리 부는 사나이는 언제 왔다 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게 절벽에서 떨어져야 피리 부는 사나이 꼬임에 넘어가는 건가요? 피리 부는 사나이 꼬임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겪어봤잖아요. 그때 다들 아시잖아요. 못 팔아서 너무 아쉬웠던 거. 근데 이번 21년도가 아닌 이번에 대처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저는 더 궁금합니다, 도리님.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지금 비중을 좀 생각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번에 끝나고 나면 거의 2년 동안 하락 행보장이 있을 거예요. 하락 행보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요번 사이클 끝나고 나서 보는 상승장은 한 2025년도 후반쯤 그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거가 한 2번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비중을 두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번에 은행도 사건 일어난 게 이게 바로바로 막 처리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막 눌렀는 걸 갖다가 지들이 알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막아왔던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 이런 거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걔네들이 다 계획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이게 팬데믹하고 다 연결됐다고 치면은 이게 벌써 7, 8년 된 이런 플랜이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매도 기준을 좀 생각하셨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이셔갖고 한 20% 정도 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갖고.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전쟁 위험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전쟁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한국 돈이 가치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뭐 종이처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막 은행이 문 닫았었을 때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정도 비용, 그 정도 비율 정도는 그래도 그것도 안전이라는 이런 생각을 그 전제로 하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챙겨 두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도망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비중 있게 정리를 하셔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리님, 예, 하나씩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유가 2008년도 서브 모기지 프라임 때문에 비트가 탄생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은행도 무너지고 전쟁도 나고 이럴 때는 거꾸로 더 비트를 소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거든요. 저도 그 그 생각은 부분에서는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전쟁 난다고 치면 은행 문 닫았다고 치면 딴 거 없어요. 길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만약 은행에서 인출 안 되고 하면 그냥 끝이. 근데 정부가 뱅크런을 막으려면 은행 문 닫는 것만큼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2008년 이후로 지금 바뀐 게 있다면 이것도 이제 도천지님들께 이야기 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이 지금 13년, 14년 동안 버텨왔다는 거하고 2008년도 이후로 JP 모건이 은을 매집해서 지금 전 세계 50% 이상의 은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그 전과 지금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드루아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얘네들은 실물에 대한 은이나 금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다가 얘네들이 뭐 CBDC를 짤지 스테이블 코인을 짤지 모르겠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것 같아요. 은을 갖다가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한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다음 방송 내용인데 그 부자빠 가난아빠가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기요사키가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계속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크레디티 스위스 파산하기 전에 세 번째 은행이 또 파산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도 알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냥 일반 책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소름 돋게 맞잖아요. 주식하고 부동산은 다 작살나고 있고 모든 경기는 안 좋고 침체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뜰 거는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도 걔네들 매집했다는 이야기 들었고 코인도 지금 매집했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언론을 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고 이것도 이제 막판 위로 다 올려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리 부는 산화 형태로 이제 모르는 분들은 다 타고 들어오겠죠. 지금 그 돈 없는 분들은 없지만 돈은 있는 분들은 진짜 캐시가 많거든요. 2008년도 이후로 이때까지 부동산도 정리해 놓고 주식도 정리해 놓고 캐시를 그 돈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이자 마지막 제일 캐시를 많이 보유하는 그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 금과 은과 비트코인 이 코인 쪽에 그 태우려는 그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 요번에 시타델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자본주의가 망했네. 걔네 위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 태우는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지금 크게 갈 수 있는 단시간 내에 그거를 이제 보시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셔야 되고 해외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도리님,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번 상승장에 매도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아까 되게 궁금해 하셨는데, 아, 촛불 비중을 다른 걸로 바꾸실지 궁금해 하셨잖아요. 예, 예. 만약에라면 저희가 이번 상승장에 많은 시드를 갖고 있어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다들 보안이 걱정이고 전쟁이 걱정이 이 상황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도리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퍼플 중에 다른 건 다 빼고 오로지 비트만 저점일 때 매집하라고 하실 생각이 혹시나 있을지 궁금해서요. 그 좀 상반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포트폴리오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비트코인 있고 완전 반대 개념의 또 CBDC나 이쪽에 최적화된 또 리플하고 스텔라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거 극단적인 2개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조금 보완한다면 뭐 이더리움, 비트캐시 정도, 예, 좀 더 그렇게 한다면 코인 쪽에서는 예,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코인 쪽에는 그렇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그 부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본모스님께서 질문 주셔서 지금 답변을 드렸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예, 뭐 진짜 잘못됐었을 때 그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다고 했었을 때 지금 캐시를 거의 찾을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타이트하게 돼 있어 갖고 한 돈 1,000만 원 정도만 찾으려고 해도 지점장하고 뭐 해갖고 출처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적어야 되고 2, 3천만 원 정도 캐시를 보유하려고 찾는다고 해도 이게 금감원 쪽에 얘기가 들어가지고 이분 뭐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이게 올라갈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감시가 우리도 모르게 뭐 보이스피싱 그런 핑계로다가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지금 쪼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USDT나 아니면 USDC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다가 뭐 해외로 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그 뭐 우리나라 전쟁만 나도 여기에 일단 국한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그리고 또다시 코인을 매집하더라도 예, 그 부분에서 좀 더 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예, 분산해서 캐시도 어느 정도 좀 보유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예,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좀 시간을 많이 지체했으니까 주라직 3사님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 질문은 그 작년 5월 말에 그 도리님께서 포폴을 다시 수정하셨어요. 근데 그 수정하신 포폴 중에 트론에 굉장히 힘을 주셨거든요. 그 가격으로 치면.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트론에 특별히 힘을 주신 이유가 있는지, 그 트론을 예뻐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계속 궁금했는데 제가 졸은 건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제가 그 답을 못 들었고 혼자 생각엔 혹시 도리님이 이게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무조건 사라 뭐 이런 뜻인가? 막 이런 혼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방송 하나 안 들으신 거 있으신 거죠, 주라직 3사님이? 진짜요? 다른 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채팅에. 제가 분명히 트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그때 약간 특집 형태로다가 중국이랑 엮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채팅으로다가 그건 있는데 예. 그거가 그 트론을 그렇게 특별히 다른 거보다 월등히 이렇게 포포를 확 올릴 만큼 임팩트가 있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한 거죠. 그 저스틴 선의 행보를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아. 진짜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 홍콩이 먼저 개방할 거다. 그리고 뭐를 할 거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개인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업인도 할 수 없는 거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 저스틴 선이 뒤에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르죠. 뒤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걔는 하여튼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비중을 생각한 거고 일단 중국의 그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을 연 게 어떻게 보면은 저스틴 선을 갖다가 넣기 위한 작업을 강제로 열어서 걔가 들어간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 뭐 다른 나라의 뭐 대사도 되고 그리고 트론 생태계 자체가 법정 통화로 쓰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제외하고 법정 통화로 암호화폐 쓰인 경우는 없거든요. 트론 이외에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더 비중을 조금 더 실었던 이유가 예,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걔의 그 생태계 자체가 전부 다 그 자기의 생태계가 연동돼 있어 갖고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다 항상 플랜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짠 거예요.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예? 트론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막 딱 뭐 높이실 필요는 없고 적당치 하세요. 그냥 그 단계가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따져 비율 자체가. 네. 네. 자, 그러면 꼬꼬마 신부님 바로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리시구나. 저는, 요즘 일신상 이유로, 만약에 뭐, 제가, 혹은 뭐, 신랑이, 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제 나노, 제 뭐, 신랑 나노? 우리가 갖고 있는 나노를 이제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시기가 한 언제쯤이면 올 것 같은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뭐 자식도 없고, 또 뭐 제가 부모님한테 증여를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저한테 증여를 한 상황도 아니에요, 저희는.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나노로 이제 가족들이 쓰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나노를 뭐 카드처럼 쓴다던가 하는 그런 대략적인 시기를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뭐 일시상에 뭐 문제가 그 시기 전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대략적으로 하면 한 언제쯤을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아, 가족들한테 그걸 알려야 될 시기요? 아니면 카드는 지금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레저 나노 그러니까 쪽에서. 나노를 카드처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카드 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뭐냐면 지금 뭐 바이낸스도 그렇고 뭐 넥소도 그렇고 거기서 카드 발급되는 거 있잖아요. 코인하고 연동된 거. 발급만 받으면 국내에서 쓰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냥 신용카드하고 이게 똑같아요. 아니고 나노를 그 리플 그거 사진 기억나죠? 에이프릴이랑 그 나와가지고 그 서핑보드 살 때 그 나노 레저를 주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카드만 나오면 그거는 뭐 바로 다 쓸 수 있어요. 나노 카드가 아니고 쪽에서 나노 레저를 알겠습니다. 그 카드를 쓴다는 거잖아요. 나노 레조하고 연동된 그거를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카드를 드리면 그냥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비번을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노 레저는 지금도 OT 그 언더 더 테이블로 다 팔고 있어요. 개수 확인만 해가지고 나노 대 나노로 사고 팔고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나노 내부에서 다 그래서 그게 이게 되죠. 스왑도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노 레저를 지금 꼬꼬마 신부님은 나노 레저를 그 레저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카드 이런 거 중간 개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물건은 구매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냥 그냥 그 비트를 사는 거잖아요. 이제 물건은 언제 나노로 구매를 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 레저 안에 카드라 연동이 되잖아. 그게 나중에 연동이 되어야지만 그렇게 나중에 되는 거잖아요. 아니라 지금 그죠? 된다고요. 그러니까 카드 카드 연동을 해치면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도 카드 그냥 쓸 수 연동하셔야 있다고요. 된답니다. 예, 그냥 카드 연동하셔야 된대요. 바이. 그러면 자, 미네르바님 가십시다. 아직 웃음을 못 멈추겠는데. 네. 네, 소리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네. 네, 도리님, 제 질문은 NFT의 향후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언제쯤 이 NFT에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야나 또는 어떤 형태의 NFT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을지,
혹시 도리님께서 현재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NFT 관련한 뭐 뷰포인트가 있으신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그 NFT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전부 다 NFT가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전부 다 NFT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NFT 시장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NFT가 어떤 거라고 해서 직접 뭐